강연 말고 노래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는 저도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를 하시는 분들에게 상처를 주신 분들한테 감사를 드렸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처는 삶의 한 조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상처를 입냐? 우리가 뭔가를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가 뭐를 원하지 않으면 상처를 안 입게 되죠.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 누구랑 사랑하고 싶은데 그런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 또 안전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할 때, 이럴 때도 역시 상처를 입고요. 자존심이 손상이 되거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에서 상처를 입고, 무력감이나 자율성의 박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낄 때, 이때 굉장히 큰 상처를 입습니다. 이게 주로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아니면 어떤 고문이라든지 공피해자들이 느끼는 게, 내가 여기서 피해나갈 수 있는 게, 그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무력감 때문에, 그게 이제 평생을 지배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가장 많은 게 거절당하는 거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는 혼자가 될 거야. 이런 버림받음과 수고에. 이런 것들이 상처를 주게 되죠. 그러면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다 틀리게 됩니다. 또다시 상처받기 싫어. 이제 자라보고 딱 놀란 다음에는 소뚜껑 보고 놀라고. 그래서 소뚜껑 삼겹살을 못 먹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대인관계에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주시하고 다녀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째려봤어. 저 사람이 날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 그러면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항상 사람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나를 쳐다본다는 걸 느끼면 쳐다보잖아요. 자기가 먼저 쳐다보고 나서는 사람들이 내가 이상하니까 날 쳐다보고 있어. 이제 그러면서 인상 찌푸리고, 사람을 이렇게 누가 자기를 빤히 쳐다보면 인상 찌푸리잖아요. 근데 저봐, 나는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주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결국은 대인관계에서 극도로 예민해지면서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과거의 기억의 프리즘을 통해서 현재를 해석합니다. 항상 마인드 리딩을 하려고 해요. 저 사람은 저래서 저럴 거야. 추측. 절대로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추측하지 마라. 추측은 네 생각일 뿐이다. 상대방의 입에서 나온 말 외에는 절대로 머릿속에서 함부로 추측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반응을 주시하게 되죠. 그러면서 역시 사람은 왜, 이 사람들이 특히 잘하는 말이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내가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자기하고 생각이 틀린 이거를 뭔가 자기가 서로 건디지를 못하거든요. 항상 생각이 똑같고 모든 것이 통하는 사회를 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주지 않아도 생각이 다르다는, 내 맘 같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되죠. 그 다음에 나는 상처받지 않아. 나는 아무한테도 영향받지 않고 소 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쿨의 원조가 어딘지 아세요? 쿨의 원조. 미국 흑인 노예입니다.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비참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그냥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연연해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현대의 젊은이들이 어떤 현대의 불합리함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무기력감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소리라는 방법. 나는 아무한테도 영향받지 않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제 환자분들을 면담을 하는데 실연을 당한 환자가 왔어요. 몇 명을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를 해주느라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실연을 당해서 가슴이 아픈 게 아니고, 그까지 실연좀 털어버리고 쿨하게, 그래 너 가라, 난 너 필요 없어, 이렇게 쿨하게 그걸 대응하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서 왔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실연당하면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한동안 마음 아프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다가 그 산을 넘어가면은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눈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괴로워하는 자기 자신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다른 사람이나 참으로 물론 자신의 감정과도 거리를 두는 거죠. 역설적인 초연함. 근데 이 풀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아주 초연한 척하지만 실은 이러면서 다 이게 견눈으로 보죠.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굉장히 타인 의존적인 거죠, 실은. 그래서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 아무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 것, 그저 순간을 즐기며 사는 것. 복수심에 이제 불타서 사는 사람들이고, 나도 상처를 주고 말 거야. 근데 대부분이 자기한테 상처를 주죠. 제 환자분의 한 분은 꿈이 뭐냐면은 부모님들 앞에서 피가 낭자하게 자해를 해서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죠. 직업도 안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성공하고 편하게 사는 부모님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분노가 turning aggression against self라고 그랬어요. 공격성은 자기한테를 향해서 자기한테 파괴시키는 거죠. 과거 여러분 전에 그 드라마 중에서 남편을 친구가 빼앗는 거 김희애가 나왔던 거 뭐였죠? 내 남자의 여자. 내 남자의 여자. 거기서 그 김희애가 하는 대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나는 어렸을 적에 이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보상을 남의 남자를 뺏어도 된다고. 이게 희생자 중에 거죠. 나는 어렸을 적에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봐주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돼. 이런 일종의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마치 애가 이렇게 밴드에이지라 그래서 4살 때 되면 조금만 다쳐도 네일밴드, 일회용 밴드 붙이고 다니죠. 한방 호호 부르고 사람들한테 이모 호호 어른만 보고 후회해달라고. 이게 이제 희생자들 부분이 그런 거죠. 나 상처받았어. 나 좀 봐줘. 이제 이러고 다니는 거죠. 일종의 심리적인 매스터베이션이라고, 자기 위안이라고 그러죠. 누구예요? 단군 할아버지죠. 그래서 부모에게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합니다. 자기한테 상처를 줬다고. 그러면 제가 그러죠. 부모님이 왜 당신한테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부모님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고, 그럼 그 할머니는 전주 할머니하고 그럼 결국 우리가 당근 할아버지한테 가서 화를 내야 된다. 당신이 상처를 주는 건 부모님이지만은 당신이 일단 어른이 됐을 때는 그 상처를 치유할 거는 당신 자신이 되고, 그 상처는 배를 이어서 전해가요. 아버지가 알코올리즘에 막 폭력적이면은 나는 죽어도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러면서 다시 자기가 술을 먹게 돼요. 이게 무의식이 전달이 되는 건데, 이거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당군 할아버지한테 가죠.